그럼 화장실이라서 급한 분들은 알아서 좀 해결을 하시고 지령과 시간을 그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선생님한테 해주십시오. 제가 관계자이긴 하지만은 선생님 오랜만에 뵀으니까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읽으면은 거의 모든 좌파적인 사상이나 여러 가지 시각들을 거의 다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이 생태적인 지평이라고 할까요? 이제 공통체에서도 커먼스라는 말로 이미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자연의 천에 주어진 자연이라는 것, 공통적인 자산이라는 걸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자연이라는 것이 생태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커머니즘 내지는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상당히 인간 입장에서 자연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거꾸로 자연 입장에서 또는 자연을 하나의 주체로서 어떤 방식으로 네그리가 끌어들이고 있는지는 씨앗은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은 항상 그 부분이 좀 듣고 싶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생태주의적 관점이 한국 사회에서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1960년대부터 생태적 관점이 되게 유력한 운동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지금 그로부터 한 40여 년 정도가 경과되면서 생태주의는 거의 주류적인 사상 혹은 학문 이런 쪽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이명박 정부조차도 녹색 발전을 이야기할 정도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최근에 발간된 The Coming Community 우리 말은 조금 다르게 우리는 공동체로 가지고 아담민 책 말고 있고 조그맣게 문구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자본주의를 녹색 자본주의라고 아예 명명을 하고 녹색 자본주의의 그 위험성 이거를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경고하는 내용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라는 말하고 자연이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골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그리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주의자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자연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생태적인 공동적인 것 혹은 사회 경제적인 공통적인 것 이렇게 두 개의 공통적인 것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그리의 자연 개념에서는 둘 다가 자연적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연 그랬을 때는 인간을 바로 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공적, 아티피셜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연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그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자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들. 그때 사이보그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주 기계적 구성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자연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그리의 사유 속에서 자연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연 너의 것이죠. 우리가 자연적 그랬을 때는 인공적으로 대립시켜버리니까 그게 자연적인 것인지는 자연적인 것이라고 단언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다 자연이 발현되는 방식들이죠. 실제로 이거는 지질학이나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화학 이런 모든 것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는 가령 45억 년 빅뱅 이후에 빅뱅으로부터 출현한 그 철이라고 하는 그 원소가 이렇게 주된 구성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인체라고 해서 빅뱅 속에서 출현한 그 원소들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 산물들을 유기체적인 형식을 구해서 조직해놨을 뿐이지 인체는 자연물이죠. 우리 인간은 뭐 수십 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적어도 45억 년의 수명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 혹은 자랑하고 있다, 혹은 지속하고 있는 그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의 문제에서 생태주의자적인 관점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데 네그리 입장에서 생태주의적 관점을 역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자연적인 것 이후에 생겨난 모든 것들에 대한 일종의 범죄화 같은 게 나타나곤 하죠. 그래서 인간의 그 존재 그 자체가 질병이라거나 죄악으로 취급되는 지경으로까지 내닫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방에 이렇게 토론회를 갔는데 거기에 생태주의, 심층생태주의자 한 분은 인간이 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거해야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거의 질병으로 되거나 하여튼 범죄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바로 그러한 자연적인 것 이후에 모든 발전들을 바로치고 삭제하는 좀 극단적인 생태주의적 그런. 그리고 생태주의에는 사실 이 관점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다 내재되고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령 그런 식의 극단적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럴 때에 인류가 밟아온 그 역사 이거는 대단히 문제적인 걸로 되는 거고 시간의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시간들은 돌아감으로써만 뭔가 자유화될 수 있는 무엇으로서 표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지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비근하게는 이 공업적 사회로부터 농경 사회 정도로 회귀하면 될 것이다. 그거는 뭐 불과 수백 년, 뭐 길어야 수천 년 정도의 역사로 되돌아가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한참도 이제 거슬러서 농경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프리미티비즘이라고 해가지고 원시주의라고 하는데요. 원시주의적 경향성까지 출현을 하게 되죠. 근데 네그리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시간에 대한 그 회귀적 관점은 대단히 그 위험하죠. 그래서 그러한 그 타임머신을 탄 역주행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이 타임머신에 승차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사람과 우주 공간으로 이제 식민지를 확대시키자는 쪽으로 현재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그시 대안들이 제시되곤 하는데 지금 당장 뭔가 그런 사건을 벌일 때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비행선에 탑승할 수 있는 별로 안 될 터이고 노아의 방주라고 봐야 되겠죠.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내부에는 파괴적인 그러한 잠재력이 때때로는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거는 모든 생태주의가 다 그러하다라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생태주의가 자연을 제2, 제3, 제4의 자연을 바로 쳐버리고 이 부분을 범죄화하는 한에서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accelerationism, 가속주의 논쟁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속주의 자들은 생태주의를 포함하는 1960년대 이래의 진보운동의 일부가 내세우는 바가 기술에 대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부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이게 그 아우토노미아 운동에까지 이제 침투해서 프랑코 베라르디 그러니까 비포 같은 사람들이 미래라고 하는 범주를 다룰 때에 굉장히 이제 어두운 아포칼립틱한 그런 이제 색깔로 미래를 그리고 바로 그것의 주요한 그 원인을 이 정보화 테크놀로지, 코드화하는 정보화 테크놀로지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태주의자들과는 다르지만 시적인 것으로의 그 회귀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때에 바로 이 미래라고 하는 것, 이 진보라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이제 금정색으로 칠해지는 경향을 드러내는데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밝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지금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회 발전의 모든 위기들에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가 가져올 수 있는 그 해방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담론이 펼쳐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스의 기본적인 사유는 바로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그 사용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또 그 어떤 주체에 의해서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해방적인 힘으로 막스는 읽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읽었었는데 막스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최근에 들어와서 거의 타격을 받아가지고 무력해지고 있는 상태를 엑셀러레이셔니스트는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죠. 레그리가 최근에 쓴 이 엑셀러레이셔니스트들에 대한 일종의 논평적 비판은 가속화가 필요한데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가속화에만 역점을 두는 것은 문제다라고 해서 이 가속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일단을 이렇게 다시 역으로 비판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네그리를 가속주의자의 일종의 마치 주모자, 우두머리, 리더 이렇게
보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모두 가지고 테크놀로지의 그 가속이라고 하는 그 측면이 바로 이 주체성의 가속화라고 하는 것에 그 종속 변수로 놓일 때 막서로 치면 프롤레타리아트의 기계라는 문제가 종속적으로 놓일 때 커뮤니즘이 가능한 것이지 테크놀로지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종속된다면 그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그 논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커뮤를 가속화시켜라. 공통적인 것을 가속화시켜라. 총회, 평의회를 가속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가속시켜야 될 초점을 가속주의자 선언을 쓴 그 젊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문제로 보면은 자연의 제2 자연인 인간이라거나 제3 자연인 이런 그 사이버네틱 그 세계라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이 변화해 나가는 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그 자연이 우리 생명의 그 자유를 부여하고 해방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진화의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그 노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또 이걸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그리에 대한 얘기를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셔서 그 산노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회만 놓고 봐도 1차, 2차 산업이 이제 지금 그게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회만 해도 60년대, 70년대 그 후에 그 자본의 상황과 지금 저희가 좀 삶의 질적으로 좀 나아졌잖아요. 지금 현대의 한국 사회가요. 근데 전체적인 그 지구로 보면은 지금 좀 뭐라지? 그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부를 갖지 못한 목이 없는 자들이 그걸 대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부할 때 그 빈을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이주 노동자의 그 죽은 노동을 해방을 시켰을 때 이거를 또 이제 테크놀로지라는 그 로봇이나 이런 게 또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런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이라는 2차 산업 아니면 예를 들면 하수 처리장에서 일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단순히 그런 테크놀로지에 맡기고 나머지 저희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들을 저희 인간들이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거를 지금 내비로 말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가치를 그거 향유하는 그 주체들은 그러니까 인간에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건지, 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 머릿속에 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근하게는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들, 과거에 표현주의 영화들이 많이 그려냈던 기계들, 찰리 채플린이 모든 타임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기계의 모습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을 일단 그 질문에 응답을 드리기 전에 무엇이 테크놀로지인가, 혹은 우리가 무엇을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그 문제의식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 예컨대 푸코 같은 경우에 장치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테크놀로지 개념을 굉장히 이제 확대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건 아감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컨대 자동차가 학교 앞에서 천천히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 놓을 때, 이건 한편에서는 거기 뭐 콘크리트를 조금 볼록하게 솟구치는 테크놀로지이고, 차가 알아서 속도를 늦추도록 만드는 장치죠. 여기가 학교이니 천천히 다니십시오 라는 그 플래카드보다는 그 턱이 더 이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장이 되니까요. 이데올로기적 방책보다는 장치적 방책이 더 효과적이다. 우리 인체라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인체는 테크놀로지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갖추어진 장치가 바로 우리의 인체이죠. 림 마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체라고 하는 게 스피로헤타 박테리아를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 생겨났던 수많은 유형의 미생물들이 공생하고 있는 집합체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바로 의식현상도 그 미생물들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생물들의 결합체, 그 미생물들의 어떤 그 작용들이 하나의 생성된 테크놀로지.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미국 박테리아는 지금 KTX 정도의 속도로 순간 이동을 한다고 하던데요. 바퀴벌레가 그토록 빨리 달릴 수 있기 위해서 그 바퀴벌레가 쓰는 방법이 발바닥에 달린 센서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에 축지법을 쓰는 건데 오목 부분을 딛지 않고 볼록 부분만 울퉁불퉁한 부분에서 볼록 부분만 딛으면서 빠르게 이동한다 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로봇 연구가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인데 그 이라크 전에서 산악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로봇을 발견을 하려다 보니까 바로 이 바퀴벌레의 이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고, 그때 이제 바퀴벌레의 이동 능력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떤 센서를 갖고 있는 거죠. 펭귄들이 누구에게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특정한 시기 되면은 북극의 한 지점에 무더기로 몰 수 있는 것. 그거는 지구의 N에서 그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날아가는 새들, 이동하는 철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물 세계에는 나름대로 굉장한 테크놀로지들을 다 발전시켜서 자기 생명의 보존과 유지,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벨그스 같은 경우는 거미의 그 생존 양식에서 굉장한 테크놀로지, 인지 능력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생물들 중에 많은 부분이 화학 무기를 써요. 뭐 이거 한 적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기는 생명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테크놀로지의 농축체, 집약체로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낙서가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할 때에 구전 이런 기계에게 다 시키고 뭐 피아노를 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나가서 뭐 친교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자유활동만을 인간이 수행하는 것으로 만약 그렸다면, 그래서 인간 신체 그 자체를 테크놀로지 세계에서부터 제외시켜 버렸다면 너무 좀 나이브한 관점이었다라고 아마 단언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식의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서술을 하는 데가 없잖아 있지만, 레그리 막서의 그 청년기에서부터 보면은 후마니스무스, 인간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퀄 나투랄리스무스, 자연주의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경철 수고에 누누이 그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연에서 배제시키지 않았으려니와 이론적으로, 또 공장, 즉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능력에 펼쳐진 책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인간의 그런 지성적인 활동, 인간 존재 그 자체와 그 기계류 사이에 그 밀접한 상관관계를 막스가 의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테크놀로지의 문제를 좀 더 확대시켜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테크놀로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재 갈등적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이윤 축적의 도구로 복무하는 테크놀로지와 그 인간적인 그 관심의 그 충족에 필요한 테크놀로지가 똑같은 테크놀로지로 나타날 필요성은 없다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실제로 이제 노동 거부 사상을 중심으로 한 레그리도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아주 강하게 견지했던 이 입장에서 그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그 부정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물론 레그리는 이후에 디오니소스의 노동, 즐거움의 노동, 기쁨의 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노동 거부 사상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갖는 이제 한계를 자기 비판적으로 이제 극복해 나가는데요. 이 노동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대상으로만 그 여겨지게 될 때, 좀 전에 실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닫혀지게 되겠죠. 근데 노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 노동을 거부하고자 하는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이 정당한 감정이고, 그것은 또 감정일 뿐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은 아까 우리가 삶으로부터 분리된 지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바로 우리 삶의 욕동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끊임없이 위로부터 강제되어지는 강제노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하여튼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노동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인지되고 느껴질 아주 충분한 여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 거부 혹은 반노동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야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강제해서 벗어난 노동을 그러면 노동이라고 계속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적어도 그냥 노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럴 때 노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 생각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지 않게 하고 세계의 새로운 상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자극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계에게 일을 시키고 나는 논다라고 하는 식으로 양분적으로 사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제노동이 완전히 사라진 어떤 시간을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자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놀기만 하고 싶을 것인가? 하루 종일 누군가와 틀어주는 텔레비전을 들여다보면서 채널만 움직이기를 즐거워할 것인가? 제가 감옥에서 몇 개월을 살아봤는데 할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죠.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나름 보람찬 시간이었지만 어쨌건 하루라도 종일토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쉬기만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존재일 것인가?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문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본가들은 사실 노동자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갖거든요. 내가 강제하지 않으면 쟤는 무조건 돌려고 할 것이야. 아무것도 생산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바로 그것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일하지 않고 놀이발을 좋아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인간관에 부지부식간에 동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해낸 기계류와 또 새로운 다른 기계로서의 나 자신의 어쩌면 이중행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이중행진이 그냥 단순히 교차 없이 평행하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계류와 교류하고 그 관계를 수정해 나가는 어쩌면 인간과 기계 사이의 커뮤니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없으면은 네. 오늘 제가 이제 한 2시간 좀 넘게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눴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공통체 오늘 주제가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엄청 초점이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공부하는 모임이 다시원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난주 일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시간을 마쳤는데 지금 한 20여 분 정도가 참가를 해서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더 좀 심화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시원 세미나에 같이 참가를 주시면 오늘 못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네,